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로 이제 고등학생, 그 다음에 대입을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중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좀 많이 만나뵈면서 생각보다 중학생일 때도 다양한 고민이 있는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중학교 학년별로 어떻게 로드맵을 설정을 해서 우리 아이를 끌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입시 전문가 고종필 컨설턴트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학생들 만나면서 컨설팅하고 주중에는 교육청이나 이제 학교에서 입시 강의를 하고 있는 입시 전문가 고종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본격적으로 입시에 관심을 갖는 건 좀 빠르면 고1, 그리고 본격적인 고민은 이제 고3, 3월 돼서 이제 와가지고 생기부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아이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컨설턴트님은 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러한 입시 로드맵이 설정이 되고 하는 게 필요하냐라고 혹시 생각하실까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전략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저희가 이제 특히 중학생에 이제 집중을 하는 이유는 중학생이 거치한 입시 단계가 하나 더 있죠. 고입이라는. 고입이 실제 대입의 저는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고입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겁니다. 좋은 대학의 개념을 조금 설정한다면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다. 근데 그 보상을 받으려면 최소한 저는 중2 때는 그 전략을 짜야 된다. 근데 실은 아이들은 내가 아직 입시도 한참 멀었고 대학은 아주 먼 얘긴데 내가 무슨 초등학교 6학년 중1, 중2부터 컨설턴트를 만나서 평가를 받아야 되냐, 이런 친구들 생각보다 저는 좀 많이 만나보는 편인데 어떠세요? 학생들에게 많은 결정권을 주고자 하지만 결정권을 이제 갑자기 고3 때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유치원도 어머님이 단독으로 하시거든요. 유치원 선택, 그다음에 초중은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근데 고등학교 선택조차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으면 고3 때 대학의 선택권도 결국에는 어머님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선택권을 최대한 학습부터 고등학교 선택, 자신의 진로를 조금이라도 아이에게 선택을 하게 하려면 어릴 때 진로 상담이나 아니면 입시 상담을 좀 받으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네. 본격적으로 입시 로드맵에 대해서 학년별로 한번 좀 잡아보려고 네. 하는데요. 일단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떤 부분에서 입시 준비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전에 자유학기제가 있기 전에는 중학교 때의 학습 격차나 입시에 대한 전략이 차이가 난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자유학기를 통해서 입시나 학습에서 이걸 준비하는 친구하고 준비하지 않는 친구가 여기서부터 벌써 스타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중1 때는 자유학기제를 하는 이유는 원래 뭐냐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거거든요. 중1 때는 뭘 해야 되냐, 우리 아이가 뭐 인문계열이냐 어문계열이냐 아니면 공대계열이냐 보건계열이냐 그 계열 중에 특정적으로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또는 싫어하는지를 좀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진로라는 거를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요. 근데 진로라는 개념을 어머님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어떠한 직업을 선택한다, 어떠한 학과를 선택한다는 개념으로 알고 계시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진로는 나아갈 진의 길로자죠. 내가 나아가는 방향을 정하는 거라서 중1 때는 내가 진짜 아닌 거를 잘라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예체능이 정말 아니다. 그럼 예체능을 잘라내는 거죠. 나는 어문계열은 진짜 아니다. 그럼 어문계열을 잘라내고 자른 나머지 구간을 저희가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계열을 결정하는 구간인데 학생은 계열 선택을 하지 않고 좀 활동적인 내용으로 많이 채워져 있어서 이때 많이 갭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학습적인 측면은 어떤 네. 준비가 필요할까요? 중 1, 2, 3을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초등 때 이제 올라왔잖아요. 초등학교 때 저는 학습은 특별한 건 필요 없고 1년에 책을 1000권 읽는다. 그게 목표입니다. 네? 1000권. 1000권이요? 네, 1000권. 목표를 높게 잡는 거죠. 초등학교 때 다른 학습적인 부분을 많이 잡으시기 때문에 책 읽을 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입시는 중1 때부터 잡아야 되는데 그거의 베이스가 학습이 실제 어휘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휘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게 학생들 문제는 아니에요. 예전에는 한자를 어를 잘 알았어요. 근데 지금 책을 잘 보시면 책에 한자가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자어를 기반으로 한 어휘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중1이면은 만약 초등학교 때 책을 읽지 않았다 그랬을 때는 다른 부분 말고 어휘적인 부분을 좀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한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뭐 다 열심히 한 건 아니니까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수업에 굉장히 성적이 높습니다. 근데 문해력이 낮은 친구들은 전반적인 성적이 낮거든요. 수학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중1이면은 초등학교 때 못했던 지나간 학년 6학년에 대한 거를 반드시 메꾸고 그리고 이게 다 맑아졌다고 판단되면 중2, 3에 대한 기본적인 선행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고3 친구들보다 마법 천자문을 되게 좋아하는 7살 아이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이 한자를 더 잘해. 우리 아들이 7살 때 정말 한자 잘 알았거든.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이때가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고 올라갈수록 오히려 한자 실력은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이 네. 계열 탐색하는 거 하고 싶죠. 그래서 아닌 것을 걸러내는 거 하고 싶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방법에 있을까라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신 게 계열 검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홀랜드도 있고요. 뭐 MLST나 또는 뭐 UNI 같은 거 요즘 최근에 많이 하시는데 이런 계열 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받으시면 우리 아이가 어떤 계열이 맞는지가 나와요. 여기서 하나 고민해야 될 게 뭐냐? 저는 그 계열 검사표를 보면 학생의 성적과 상관없이 우리 학생이 의사가 나왔어요, 계열이. 그럼 의사를 추천해요. 거기에 대한 학습 부분이나 입시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계열은 이제 검사만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성적과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업을 보지 마시고 거기에 붙여서 계열이 나옵니다. 보건 계열, 그 다음에 어문 계열 또는 공과 계열. 그 계열을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이제 계열 선택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시면은 제가 이제 계열 선택표를 올려드릴게요. 그럼 이제 간단 검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검사하면은 내가 어떤 계열이 조금 더 맞는지 검사할 수 있거든요. 한 10분이면 가능하니까 이렇게 다운 받으셔서 한번 검사해 보시면 아 우리 아이는 이 계열이 좀 맞다, 좀 계열이 안 맞다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중학교 2학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네. 중학교 2학년은 어느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중2니까 이제 실제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그 판단 기준이 고등과는 다르지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입시적으로는 계열 선택을 중1 때 했다고 하면 이제 중2 때는 이 계열 선택을 조금 더 고민하면서 이제 선택 과목을 잡아야 돼요. 지금 대입을 잘 보면 종합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종합 대비가 다르잖아요. 가장 많이 만나는 게 이거죠. 학생들이 계열 선택과 선택 과목이 안 되다 보니까 나는 공대를 가고 싶어. 공대는 계열이야. 근데 물리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물리를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과목에 최저나 과목들을 맞춰서 대학 진학을 하거든요. 그럼 대학 진학을 해서 물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대학 공부조차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작이 어디부터냐? 실제 중학교 때부터 베이스가 쌓이는 겁니다. 중학교 때 계열을 선택해서 내가 공대 계열에 들어간다. 그럼 물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하면 되지만 고등학교 때 할 게 너무 많아요, 실제. 그래서 공통과학부터 물리까지 넘어가는 순간에 선택을 못 합니다. 물리를 어려워서. 그러면 나중에 계열에 대한 고민이 생겨요. 내가 종합을 쓰고 싶은데 나 물리를 안 했네? 그럼 나는 공대를 못 쓰나? 그럼 결국에는 선택도 결국 교과나 정시로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2 때는 내가 어떠한 계열을 선택할 건지에 대한 조금 고민과 계열성만 나왔다면 거기에서 내가 반드시 선택 과목을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시기죠. 이때 뭐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약 공과대를 가야 된다. 그럼 물리에 관한 뭐 책을 조금 읽는다든지 그럼 만화로 된 책이라도 관련된 서적을 조금 읽고 기본 개념을 잡아가면 이제 고등학교 때 진짜 선택 과목을 잡아야 될 때 선택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성적으로 내 의지로 특정 과목을 선택할 수 있죠. 이때는 반드시 계열과 선택 과목에 대한 좀 집중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1학년 때는 그냥 네. 아닌 것을 걸러내서 그렇죠. 범위를 걸러내는 만들어내는 거고 네. 2학년 때는 그 중에서 나중에 바뀌어도 상관은 없지만 됩니다. 현재 더 관심이 있는 계열을 조금 더 압축을 그렇죠, 하고 압축하는. 이것과 관련된 고등학교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과 관련돼서 어차피 공학 계열의 몇 개과 빼고는 물리는 필수니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나 이런 것들로 먼저 좀 흥미를 네, 가지면서 아 물리는 너무 어려워 이런 느낌만 안 갖게 하는 걸로도 충분하다. 그러면 이거 외에도 네. 중2한테 좀 중요한 포인트는 또 뭐가 있을까요? 1학년 때는 이제 어휘력을 잡았잖아요, 국어. 근데 2학년 때는 어휘력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중2 때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하면 중1 때 하던 걸 갑자기 안 해요. 그게 아니라 중1 때 하던 국어 어휘력을 계속 쌓습니다. 그래서 중2 때 해야 되는 거는 실제 영어입니다. 영어를 이때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회화도 있고 뭐 작문도 에세이 쓰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거는 특정 학생들, 뭐 특목고를 간다거나 이쪽 관련된 친구들이지 일반적인 친구들은 고등학교 내신에 필요한 어휘를 이때부터 대비해야 돼요. 그리고 수능에 필요한 기본 어휘도 이제 써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입시는 계속 변하죠. 수능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1, 2 친구들은 완전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수능도 다 바뀝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과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영어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부터 영어에 대한 고난이도 문제가 아니라 어휘를 굉장히 탄탄하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난이도 문제 빼고 회화 빼고 중학교 때 필요한 어휘, 그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고등학교 때 필요한 어휘를 쌓고 거기에 기본 문법만 쌓는다면 고등학교 때 필요한 뭐 전략을 짤 때나 다른 과목 공부할 때 시간 확보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성공적인 입시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한 이 기본 어휘와 기본 문법을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이제 진짜 결정적 시기죠. 중3. 제일 중학교의 중요하죠. 가장 결정적 시기 3학년입니다. 그 전에 관심 없던 부모님들도 네. 이때부터는 고민을 하죠. 어느 맞습니다. 고등학교를 보낼 것인가. 그러면 우리 중3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선 중3 어머니들은 좀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인식이냐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그런 잘못된 선입관이 있습니다. 중학교 성적표를 보면 A, B, C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웬만큼 잘하면 다 A입니다. 왜냐면 이 성취평가 제도는 많이 주는 학교는 40%까지 A를 주거든요. 근데 40%를 A라고 생각하면 자 고등학교는 자 1등급이 뭐 4%고 2등급이 11%고 3등급이 23%고 4등급이 40%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아이가 A를 받았다고 치더라도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몇 등급이 나올 수 있는 거죠? 4등급이죠. 그죠? 4등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 어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우리 아이가 적응을 못해서 성적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성적이 떨어졌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성적이 원래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을 성적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상처받습니다. 누가? 아이들이. 난 성적이 떨어졌나. 우리 어머니도 가슴 깊이 상처받으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중학교 때를 좀 성적을 구분해 드릴게요. A는 A1, A2, A3, A4까지 있습니다. 근데 A1은 누구냐면 시험을 봤더니 시험이 너무 쉬운 거예요. 엄마, 우리 학교 수준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내는 친구죠. 너무 쉬운 거 문제가.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하면 1등이 나와요. A2는 뭐냐면 억지로 시킵니다. 너는 공부해야 돼. 엄마 옆에 끼고 학원 다 붙이고 과외 붙이고 컨설턴트 계속 붙입니다. 붙여서 겨우 100점 가까이 나와요.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2등급 떠요. 고등학교. 그리고 원점수를 보시면 우리 애가 보통 90 중반이에요. 이 친구들 대부분 다 3 떠요, 등급이. 근데 3이 뜨면 우리 애는 90점대 A였는데 어떻게 3이 뜨냐라고 화를 내시거든요. 학원 탓하고 우리 아이를 탓하고. 그게 아니라 그 애는 원래 3등급입니다. 그리고 겨우 A만 많은 친구들은 대부분 4등급이 쫙 떠요. 모든 등급이. 그래서 그 등급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참 그 인식 바꾸기. 어렵죠? 그거는 네. 고1 중간고사 보고 네, 성적표 나오네요. 고1 중간고사 보고 네. 실제적으로 성적표가 나와야지. 한대 맞아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지금 컨설턴트님이 얘기하셨어도 음. 아니야 우리 아이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경우가 솔직히 되게 많거든요. 네. 중3이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인가가 실은 가장 화두 네. 오브 더 화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솔직히 모든 컨설턴트들이 의견이 다른 거고 많이 정답은 다르죠. 없어요. 네. 그냥 컨설턴트님은 고등학교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중3 때 가장 많은 컨설팅은 이제 고위 컨설팅이거든요. 그쵸. 이 고위 컨설팅을 저희가 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향 분석을 먼저 합니다. MBTI 기본으로 성향을 우선은 파악하고요. 만약 검사가 어려우시면 제가 여쭤볼게요. 3가지만. 첫 번째, 우리 아이는 칭찬을 좋아한다. 이런 친구들은 일반고 가야 됩니다. 특목고는 칭찬 별로 못 받아요. 웬만큼 잘해서. 그리고 만약 경쟁을 즐긴다. 이 친구는 막 경쟁을 즐겨. 옆에 친구들하고 성적이든 뭐든 특목고 가면 좋습니다. 경쟁 자체죠. 우선 이게 성격에 대한 판단이고요. 이건 뭐 MBTI를 보면 자세히 좀 나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질문을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성적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착각하시는 게 일반고가 입결이 좋나요? 외고가 입결이 좋나요? 당연히 외고가 좋죠. 근데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 거다. 우리 아이 게 실제 아니거든요. 거기 가서 잘한 학생의 입결이에요. 입결로만 따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학교 분위기.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그걸 말씀드리는데 어머니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특목고 가면 학교 분위기도 좋고 애들도 분위기 좋고 공부 잘하니. 자, 그런데 우리 아이 성적을 보세요. 우리 아이가 만약 중학교 때 그냥 A였어요. 일반고 가면 그래도 2, 3등급이 뜹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1등까지 나오기도 하죠. 자, 특목고 가면은 잘해봐야 4등급 이렇게 뜨거든요, 실제. 그러면 집안 분위기를 어떡해? 집안 분위기. 어떡할 거냐? 우리 애가 4등급 받았다니까요. 집안 분위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집안 분위기가 그런 성적이 떨어지는 거를 감내할 수 있는, 그리고 입시적으로 이 4등급이 나와도 특목고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세팅을 하면은 높은 대학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입시적으로 모르시면 바로 멘탈 깨지세요, 대부분 다. 성적이 좋다고 특목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성적이 안 좋다고 일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끝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의 성향과 집안 분위기와 전체적인 여러 가지 판단 부분을 놓고 학교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래서 고종필 컨설턴트님과 중학교 입시 로드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방송 보시고 로드맵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니브 클래스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학생들에게 그 학년에 맞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적절한 로드맵을 짜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가웠고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중학교 때 학년별로 어떠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종필 컨설턴트님하고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유니브 클래스와 함께 하면서 마지막에 본인이 또는 내 아이가 원하는 목표에 끝내 다다를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는 유니브 클래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죠? 중학교 부모님들 빨리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